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 감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치료하는 방법은 증상을 조절하는 대증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어떤 인후염에서 특정한 상황, 그리고 폐렴에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항생제를 써야 할지, 그리고 항생제 외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폐렴의 치료를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래 환자 폐렴 치료를 베타락탐, 마크롤라이드, 퀴놀론 제제를 다음과 같은 종류로 활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베타락탐은 사실 어떤 항생제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베타락탐 고리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항생제들을 가리켜서 세팔로스포린 계열, 페니실린 계열로 나눠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타락탐 링을 통해서 세균의 세포 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세균을 우리가 살균하는 효과를 얻어내게 되고, 이 베타락탐 항생제 중에서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연 페니실린은 이제 처음으로 발견된 이 페니실린인데, 그 초기에는 그람 양성균만 커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람 음성균까지 커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합성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미노 페니실린, 유레이도 페니실린이 각각 그람 음성균, 녹농균을 커버하는 범위로 이렇게 개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 페니실린이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켰는데, 이 페니실린 고리의 내성을 가지는 그런 기전이 이 균이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균이 페니실린 분해 효소를 개발을 해서 이 분해 효소를 통해서 베타락탐 링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내성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페니실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이 억제제를 같이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 클라빌라네이트, 뭐 타조박탐, 썰박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해 효소 억제제를 이렇게 추가함으로 인해서 좀 더 현기균에 대한 커버리지가 확장이 됐고, 내성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덧붙여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해 효소 억제제가 이런 소화기 감염을 소화기 부작용 같은 것들, 뭐 설사를 유발한다거나 오심, 구토, 복통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팔로스포린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최근에는 개발이 되었는데, 점점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순서에 따라서 5세대, 6세대 이렇게 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는 그람 양성균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점점 4세대, 5세대로 갈수록 그람 음성균에 대한 특화가 좀 더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주로 그람 양성균을 커버하기 때문에 피부 감염에 주로 쓰게 되고, 2세대는 이제 현기균에 대한 커버리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1세대와 3세대 중간 정도의 어떤 그런 세균의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세대는 그람 양성에 대한 커버리지는 떨어지는데, 그람 음성균을 주로 커버하면서, 다행히도 양성균 중에서도 폐렴살슬 알균에 대한 커버리지는 있기 때문에 폐렴이나 요로 감염 모두 쓰일 수 있겠고, 4세대는 녹농균까지 3세대 커버 범위를 더해서 녹농균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세대 세팔로스포린 중에서 세퓨록심과 세파마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세퓨록심은 이제 폐렴사슬 알균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든지 중이염, 부비동염 모두 이렇게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내성의 그런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폐렴에서 베타락탐 계열을 쓸 때 이 3세대 세파 중에서 세퓨록심 2세대 세파는 나열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파마신 같은 것들은 이런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보다는 MSSA나 그람 음성균, 현기성균에 대한 커버리지가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같은 2세대라고 할지라도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세포탁심, 세프트리악손이 주사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녹농균은 커버하지 못하게 되고 세프타지뎀은 녹농균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폐렴사슬 알균에 대한 그런 커버리지는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경구제제로서 베타락탐을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베타락탐의 마크롤레이드를 병합해서 쓰거나 아니면 호흡기 퀴놀론을 단독으로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페니실린을 우리가 경구제제로 선택할 때는 아목시실린 단독으로 쓸 때는 하루에 3g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g 하루 3번을 투여하게 되고 아니면 아목시실린에 클라뷸라네이트를 섞는 경우에서는 하루에 아목시실린 1500mg가 필요한데 이때 이제 클라뷸라네이트가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클라뷸라네이트 용량이 적은 아모클란 듀오 같은 것들을 처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고 하루에 1500mg 만족하면 하루에 2알씩 2번만 복용하게 되는 아모클란 듀오를 좀 더 저는 선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피실린 썰박탐이 주사제로는 너무나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경구제제로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방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팔로스포린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팔로스포린은 아까 3세대가 이제 커버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서 잠깐 보셨겠지만 세프디토렌과 세프포덕신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슈프락스는 나열이 되어 있지 않는데 세픽심과 같은 경우에서는 폐렴사슬 알균이 3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커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폐렴에서는 쓰면 안 되고 대신에 요로감염에서는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난과 메이액트는 모두 다 이제 폐렴에 대한 폐렴사슬 알균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옴니세프는 이제 커버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캡슐을 선호하시는 경우에서는 옴니세프, 세프니디어도 투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3세대 세파는 아쉽게도 경구 흡수율이 떨어지지만 반응과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율이 70%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크롤라이드를 이제 단독으로 투여할 경우가 참 우려되는 경우인데 국내에서는 내성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잘 투여하고 있지 않고 베타락탐과 마크롤라이드를 이렇게 병합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롤라이드가 아무래도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베타락탐이 세포 벽을 파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코플라즈마가 대표적으로 빈정형 폐렴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베타락탐 단독으로 투여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마이코플라즈마가 세포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롤라이드를 같이 병합을 해서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에 다음과 같은 마크롤라이드를 병합해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철에 그리고 중증 폐렴일 때 마크롤라이드와 베타락탐 병용하는 요법이 베타락탐 단독보다도 환자의 예후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퀴놀론 항생제가 있는데 퀴놀론은 베타락탐과 다르게 경구 흡수율이 우수하고 조직 침투율도 좋고 그리고 요로감염, 호흡기감염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좀 많고 그리고 다른 약제의 약물 상호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철분제나 아니면 변비약 치료제로 마고를 먹는다거나 알루미늄 제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을 할 때는 이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놀론은 흔히 이제 호흡기계 퀴놀론과 그렇지 않은 퀴놀론을 나눌 수 있는데 시프로플루사신은 폐렴사슬 알균은 커버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레보플루사신, 목시플루사신, 제미플루사신은 폐렴사슬 알균에 대한 커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폐렴을 치료할 때는 이런 항생제를 선택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퀴놀론을 1차로 써버리게 되면 환자가 이제 결핵인데도 불구하고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또 결핵은 그렇게 단기간 치료해서 나아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내성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핵이 배제된 상태에서 퀴놀론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락탐과 퀴놀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퀴놀론이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베타락탐보다는 신경 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고 보험 조건으로서는 베타락탐은 1차로 쓰는 것은 적용이 되는데 퀴놀론은 그렇지 않다. 삭감 우려가 있다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3세대 스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65세 이상에서는 카바페닌과 같은 이런 좀 광범위한 항생제를 좀 더 투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입원 환자에게서 어떤 뭐 지역사회 획득 폐렴 아니면 뭐 외래 환자에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 인플루엔자 검사를 해야 되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치료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 게 환자 예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인플루엔자를 커버를 할 때 세균성 감염은 배제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적절한 초기 항생제도 같이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도 외래 환자랑 마찬가지로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는데 베타락탐, 호흡기 퀴놀론을 이렇게 단독으로 투여하든지 중증이거나 비정형 폐렴이 의심되면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롤라이드를 투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흡인성 폐렴, 그러니까 뭐 살에 걸린다거나 식사하다가 그게 역류 이렇게 흡인돼가지고 폐렴이 걸리는 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혐기성균을 꼭 커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혐기성균의 어떤 역할이 크진 않다더라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꼭 메트로니다졸과 클린다마신을 루틴하게 처방하는 것은 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인플루엔자 폐렴에 대한 경우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처방하지 말라라고 돼 있고 다른 연구들도 사실 결과가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이게 해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고혈당이 유발되고 오히려 감염률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회감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는 처방하지 말되 다만 폐혈성 쇼크나 중증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서는 일단 투여하는 것이 환자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기준은 환자의 임상 증상이 좋아지면 퇴원하는데 다만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3달이 지나도 호전이 안 될 수 있어요. 천천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돼 있고 일단은 주사 제제를 투여를 하면 퇴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구 제제로 빨리 넘겨야 되겠는데 임상적으로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럴 경우에서 베타락탐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주사제가 경구 제제도 베타락탐으로 퀴놀론을 쓰고 있다면 경구 제제도 퀴놀론으로 이렇게 이어서 같은 계열로 전환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5일 이상 7일에서 10일 정도 치료를 하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주사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구 항생제를 모두 투여한 기간을 이렇게 전환 시점까지 계산을 하면 이것을 모두 합산해서 합쳐서 14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증과 중등도 폐렴은 베타락탐, 호흡기 퀴놀론 단독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고 중증 폐렴은 베타락탐 마크롤라이드를 이제 병합해서 그리고 호흡기 퀴놀론을 이제 처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폐렴 마이코플라즈마가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베타락탐 플러스 마크롤라이드 혹은 호흡기 퀴놀론을 처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흡기 감염에 대한 치료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